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어제 온코크로스에 이어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바로 볼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온코크로스의 상장일은 18일,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19일로 둘 다 다행히도 단독 상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인데요. 2020년 5월에 제일약품으로부터 위식도 질환 신약에 대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 받고 출범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 받아서 그 뒤로 임상을 계속 진행한 뒤에 위식도 질환 신약인 자큐보정이라는 것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지난 4월에 식약처로부터 국산 37호 신약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국내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모 회사 제일약품과 국내 대형 제약사인 동아ST가 공동으로 유통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IPO 이전 단계에서 벌써부터 신약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는 갖겠고 시장의 관심이 그래서 많이 쏠렸죠. 그럼 이 자큐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현재 위산 역류 질환,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치료제는 PPI 기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벽의 양성자 펌프를 억제해서 위산 분비를 막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의 복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큐보정은 PCAB 계열이거든요. 위벽의 이온이 펌프에 결합하는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위산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식전, 식후 무관하게 복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PPI와 PCAB 기전의 차이점이 정리된 표를 본다면 자큐보정은 PPI 약물에 비해서 약효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야간 가슴 쓰림 증상에 더 효과적이고요. PPI는 최대 효과 발현에 5일이 걸리지만 자큐보정은 복용 즉시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식사 여부하고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위식도 질환 처방 시장은 PPI 약물의 비중이 더 높기는 한데요. 기존의 치료제 가이드라인이 PPI에서 PCAB로 변경이 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304억 원 정도 규모였던 PCAB 시장이 23년 기준으로는 2117억 원 규모, 4년간 7배가량이 확대된 모습이에요. 아무튼 회사는 이 자큐보정으로 21개국 기술 수출이라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중국 제약사인 리브존 파마슈티컬 그룹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한화로는 약 1,600억 원 규모의 계약이며 계약금 약 200억 원을 우선 지급을 받고 단계별로 또 기술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인도의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계약 상대방과 계약 조건은 따로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9월에는 멕시코 제약사인 라보라토리 샘퍼와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밖에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등 총 21개 국가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추진하는 신약 개발 기업의 스펙으로서는 꽤 대단한 성과인 거죠. 자, 근데요, 사실 국내 시장에는 이미 PCAB 계열의 신약이 2종이 출시된 것이 있습니다. HK 이노엔의 K캡과 대웅제약의 팩스클로,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큐보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고 여기에 더해서 또 현재 개발 중인 일동제약의 제품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앞으로 심화될 위험은 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은 시장이 유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보면 자큐보정 이외에 표적 항암 치료제인 네수파립에 대해서 췌장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등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임상 1상에서 우수한 항암 효능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은 임상이 무사히 잘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도 허가받은 신약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서 그 돈으로 또 임상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른 제약사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입지라고 할 수는 있겠죠. 좋은데 좀 이 회사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약품이 최근에 자사 제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존재하거든요. 온코닉이 이 자큐보정의 매출과 관련해서 제일약품의 영업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업가치 평가에 좀 부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23년에 기술 이전 발생하면서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순이익도 시원하긴 했는데 24년 3분기 기준으로는 다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BB 등급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했어요. 자, 그럼 공모가를 상정할 때 당연히 또 미래 추정치를 썼겠죠. 자, 비교 기업으로는 JW 중해제약, 한미약품, HK 이노엔을 선정했는데 규모 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만 흑자를 기록하는 제약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비교 대상이 한정적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평균 PER은 24.82배를 산출했고요. 회사의 27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땡겨와서 약 11억 원을 적용을 했네요.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23,821원이 산출됐고 여기에 할인율 31.83%에서 24.44%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6,000원에서 18,000원을 도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모주도 가격을 얼마나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줄 것이냐, 요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수요 예측 결과를 이어서 본다면 경쟁률은 198.96대 1, 84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온코크로스에 비해서도 참여도는 훨씬 낮았고 경쟁률은 확실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밴드가 16,000원에서 18,000원이었잖아요. 하단 미만의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3,000원 미만의 분포가 가장 많았어요. 그쵸? 근데 공모가는 13,000원으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단보다 18.75% 낮은.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더 낮췄으면은 확실히 매력적으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아직은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1.78%, 수량 기준으로 3.72%인데요. 사모펀드 쪽에서 15일 단기 확약에 조금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미를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안 좋았고 공모 개요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공모가가 13,000원을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202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05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12월 19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수량은 10주예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상장 즉시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 확인해 보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25.12%는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2.89% 좀 있고요. 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공모가 기준으로 약 353억 원, 아주 무겁지는 않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전문 투자자와 벤처 금융들이 있는데요.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발행가액은 500원, 1,650원, 12,500원, 14,227원 이렇습니다. 22년 이후에 투자한 기관들은 14,227원에 들어왔어요. 공모가 13,000원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장일에 바로 정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은 낮고 공모가는 하단 미만이기는 한데 할인율이 아쉽고 확약은 생각보다 있는 편이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53억 원, 기존 주주의 비중은 42.89%인데 이 중에서 일부는 공모가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에 투자를 했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애매해요. 온코크로스보다는 확신이 덜 듭니다. 우선은 되는 조건, 안 되는 조건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는 조건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단독 상장이라는 것과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위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긍정적인 요인은 단독 상장이고 상장 전에 신약 허가를 받은 최초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것과 일부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비싸다는 거, 이런 거 감안하면 상장일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금액은 아주 무거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 정도. 반면에 위험 요인으로는 당연히 적자고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나빠서 수급이 덜 붙을 가능성이 있고 13,000원 미만의 분포가 더 많았음에도 13,000원으로 확정이 돼서 가격적으로 여전히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고 결국에 애매한 가격과 애매한 사이즈라서 이거는 무조건 수익 구간을 줄 거다라는 확신까지는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손실을 감수하고 적당히 많은 도전은 해보는 정도?
자, 만약에 온코크로스가 바로 전날의 예상보다 더 잘 가주면 온코닉 테라퓨틱스에도 수급이 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같이 보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 38만 7,500주가 배정됐어요. 균등은 19만 3,750주가 되겠고요. 일반 등급 기준 12,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7,800만 원. 최소는 10주, 증거금 6만 5천 원 준비하셔야겠고요. 자, 우선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대 온코크로스 두 개의 조건만 비교해 놓은 표고요. 보시면 조건상으로는 온코크로스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 확률이 높은 것을 고른다면 저는 온코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정상으로 IST라는 종목도 겹쳐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결과까지 다 보시고 작은 배분을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오후에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올게요.